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빠르게 이온 추진을 양자역학과 기존에 있던 로켓들과 비교하여서 설명하여 볼 저는 정재빈이라고 합니다. 이온 추진기는 고효율, 고비추력 특성 덕분에 심우주 탐사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 이온 추진기의 동작 원리를 양자역학적 시각에서 탐구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필드와 이온화 시 발생하는 터널링 효과, 충돌 이온 효과 과정에서의 단면적 개념을 도입하여 고전 전자기학과 양자역학이 실제 추진 시스템에서 어떻게 결합하는지 다룰 것입니다. 더불어 나사 던 탐사선을 사례로 들어 계산 결과와 실용적 응용 사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왜 이온 추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증이 든 제 약간의 사고 회로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우주 탐사에서 화학 로켓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라는 고민이 들었죠. 그러자 화학 로켓이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강한 추력을 가졌어. 하지만 높은 연료 소비를 가졌기 때문에 심우주 탐사에서는 어쩌면 나는 부적합할지도 몰라. 그러자 옆에 있던 이온이가 재빈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온 추진, 고효율이지만 추력이 작습니다. 근데 이러한 특성은 어떻게 보면은 우주라는 환경에서는 훨씬 화학 로켓보다 이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화학 로켓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화학 로켓은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기체를 빠르게 배출함으로써 뉴턴의 제3법칙에 따라 추진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강한 추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연료 소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심우주 탐사처럼 오랜 시간 동안 추진이 필요한 임무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뚜렷하게 지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면 이온 추진기는 어떨까요? 이제 이온 추진기는 화학 로켓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에너지, 주로 전기를 사용하여 중성 원자를 이온화한 뒤 양전하를 띤 이온을 전기장으로 가속시켜 추진력을 생성합니다. 비추력이 매우 크고 연료 소모가 적기 때문에 장기 탐사 임무에 적합하죠. 그렇기에 심우주 탐사에서는 이온 추진기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온 추진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고정역학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온화 에너지, 에너지 준위, 전자 전위, 터널링 형상 등 양자역학적 형상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론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주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슈레딩거 방정식과 양자 터널링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포크처럼 생긴 이상한 방정식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양자역학은 이시세계를 설명하는 근본 이론입니다. 전자의 운동과 에너지는 더 이상 고전적인 연속체로 여겨지지 아니하며 특정한 상태, 양자 상태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인데요. 여기서 H는 해밀토니안 연산자로 개의 총 에너지,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크처럼 생긴 저 이상한 친구는요, 파동 함수를 의미하는데요. 즉 입자의 상태에 대한 확률 증폭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E는요, 에너지의 고유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방정식을 수소 원자에 적용하게 된다면요,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수 n에 따라서 이산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전자가 오직 특정 궤도, 에너지 상태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는 이들 준위 사이에서만 전이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원자 또는 이온의 결합 상태에서 자유 상태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13.6 일렉트릭 볼트이고요. 제논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12.1 일렉트릭 볼트가 됩니다. 이 값은 해당 원자의 전자가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며
이온 추진기에서는 전자를 충분히 에너지가 높은 전자와 충돌시키거나 강한 전기장을 인가하여 전자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온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터널링 효과와 필드 이온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떠져 있는 거는 양자 터널링과 단면적인데 단면적에 대한 공식이기만 하고 이제 터널링 효과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입자가 자신이 가진 에너지보다 높은 포텐셜의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파동함수가 장벽 내부에서 지수적으로 감소하여 일정 확률로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터널링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요. 테니스 공이 그냥 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테니스 공을 던졌을 때 벽을 뚫고 지나갈 만큼의 큰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테니스 공이 통과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테니스 공이 이 벽을 통과할 수도 이제 충분한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도 통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온 추진기에서는 이제 전기장으로 인해 원자가 전자 포텐셜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 비대칭적으로 왜곡되며 이로 인해 전자가 충분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장벽을 뚫고 나오는 현상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 필드 이온화 또는 파울러 노르드하임 터널링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는 전기장 강도만으로 이온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연료 전력 소비를 줄이는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온화 단면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시그마. 여기서 이온화 단면적 시그마는 전자나 다른 입자가 원자를 이온화할 수 있는 확률을 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기하학적 면적이 아니라 파동 함수 간 전이 확률의 양자역학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포크 i는요. 초기의 파동 함수를 나타내고요. 포크 f는 최종 상태의 파동 함수, 자유전자 상태의 파동 함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h, 외부 섭동 해밀토니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입사전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 수식은 양자 섭동 이론에서 유도되며 단면적이 클수록 이온화가 더 잘 일어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개념은 추진기 설계 시 어떤 에너지 범위의 전자빔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온화를 유도하는지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계산 예시를 봐야겠죠. 전기장 가속에 의한 운동 에너지 증가. 이제 전자가 양 2를 가진 제논 이온이 전압 V 1000V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온 속도를 이제 계산해 보자면요. 운동 에너지로부터 속도를 구하게 되면은 해당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38,000m/s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고정적인 화학 로켓들에 비해서 배기 속도가 약 3배에서 4배가 높은 값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테니스 공이 그냥 충분한 힘이 전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통과할 수 있다니. 근데 또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엔진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추력을 낸다니. 말이 안 되고 이걸 진짜 쓸까 싶은데요. 실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나사의 던 탐사선이 바로 그 예인데요. 이제 제논 기반 이온 추진기를 이용해 소행성대 베스타와 외해성 세레스를 탐사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성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작동 시간이 수천 시간 이상이나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인 제논은 약 425kg 밖에 안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화학 로켓이라면 불가능했을 저비용 장기 탐사를 실현한 결정적 요인 중 바로 하나는 양자역학 기반의 이온화 및 가속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온 추진은 고전역학, 양자역학의 융합 기술입니다. 또한 양자적 현상을 이용해 더 효율적 연료 설계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미래 우주 탐사의 핵심 기술로 이온 추진이 발전 중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